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2003년도에 제가 이동훈 선생님, 탄생 100주년 이동훈 선생님 전시를 하면서 비로소 지역 미술이라고 하는 그 대전 미술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눈을 뜨게 되고 그때 대거의 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최영근 선생님이 사실은 계셨습니다. 대전 미술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계셨고 더군다나 1992년도에 대전직할시 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대전문화 그 창간호에 기고한 대전미술의 회고와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대전미술의 형성과 흐름에 대한 첫 번째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모을 수 있었던 거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선생님이 이미 1945년부터 기술을 다 해놓으신 거입니다. 그거 위에 제가 자료를 모으기 시작을 했죠. 그것이 바로 대전미술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아카이브의 역사일 수 있는 그런 기고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이론가가 아닌 작가로서 대전미술 역사에 대한 글쓰기가 된 배경과 근거가 되는 자료들의 수집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건입니다. 저는 이거 송미경 선생님께서 대전미술에 대해서 연구를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약간의 관심을 가졌고 뭐 연구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전미술이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게 된 것은 1992년 대전 직할시에서 편찬위원회에서 대전문화라는 그 책을 창간호를 냈는데 그때 대전미술이 해고와 전망이라는 그런 글을 기고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1900 이제 그래서 이미 설명이 된 내용입니다만은 저는 그 당시에 대전 미술을 역사를 구분할 때 1945년도에서 50년 전까지를 대전 미술의 유익기, 도입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년부터 50년대 말까지를 형성기, 그 다음에 60년대부터 60년대 말까지를 성장기, 그 다음에 70년부터 80년대까지를 변환기, 그 다음에 80년 이후를 어떤 다양화 시기다 이렇게 역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그렇게 나누게 된 배경에는 대전은 1940년대부터 도시가 형성된 충청남도 도청이 1932년도에 옮겨오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신흥도시여서 신흥도시의 그 발전 속도가 빨랐을 뿐만 아니라 그 발전 속도는 국가적인 어떤 그 변동이라든가 격변기의 사건하고 꼭 맥락을 같이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15 해방과 더불어서 외부에서 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6.25 전쟁과 더불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1960년 5.16 혁명과 따라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70년대에는 대학이 생기면서 또는 새마을운동의 전개 그리고 경제의 활성화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미술인들도 따로 들어오고 그래서 대전미술은 그렇게 발전하고 형성되어 왔다. 이런 관점에서 거기 모여든 사람 미술인들을 분류하고 또 자료를 전개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 당시에 대전미술의 해고와 전망이라는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왜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해서 대전문화의 국교를 하게 됐을까 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1970년대가 되면서 대전은 미술대학이 생기고 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술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고천에는 1945년도부터 60년대까지 대전 미술을 떠받치던 이동훈과 그 제자들 또 제자 아니면서 이동훈 선생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많은 그 미술인들이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전 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상록이라는 서클을 만들면서
어떤 대전은 상당히 활성화를 띈 그런 분위기였는데 1960년대 말까지 대전을 지탱하던 이동훈 선생과 그 제자들과 그리고 손잡벌이 되는 그 고등학교 학생들 그룹들은 대학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또는 서울로 어떤 그 대학을 가면서 동시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어떤 미술인들이 상당한 부분이 빈자리가 많아지고 1970년대 대전에 그 대학이 생기면서 외부에서 대학의 교수로서 또는 미술대학생으로서 새로운 세력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그 당시 대전 제가 직접 경험한 분위기는 과거 45년도에서부터 1960년대까지 저희들이 겪었던 그런 어떤 인적 분위기와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1970년대 대전에 오신 분들은 대전의 과거의 사정을 대부분 잘 몰랐기 때문에 대전이 과거에 어떤 그 미술인들이 있었고 어떤 그 분위기였는가 하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지 1970년대에서부터 80년대에 이르는 이 기간에는 대전에서는 대전은 예술이 불모지다 이런 말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모지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잘 몰랐을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대전이 과거 어떤 그 미술계의 분위기 또 여러 가지 기록을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제가 대전미협회장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대전 문화에 기고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가 그런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1960년대까지 대전에서 활동했던 여러 미술인들하고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 여러 인연을 맺을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동훈 선생님은 제가 이동훈 선생님 60세 때 제가 제자로 배웠던 그런 선생님이었고 그 밑에 최종태, 이남규, 송진세 또는 그 이인영 그다음에 이지 등 1960년대 대전에서 청년 작가로 많은 활동을 하고 또는 외주로 나가서 대학 교수가 되면서 대한민국 미술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하고는 선후배 관계로 직접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관계로 그분들의 얘기를 간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증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증언을 이끌어내고 질문을 하는 데는 이동훈 선생의 그 일기를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서 그 당시에 대전 미술의 희고와 전망이라는 글을 쓰게 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자료들의 과정에 수집하게 되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의 이 글을 읽고 자료를 찾았습니다마는 이 선생님에서 기록하신 글 외의 작가들이 1960년대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92년에 그 자료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 그 자료를 이렇게 여기에 기록하신 작가들이 정말로 대전미술에서 영향을 미치고 기반을 닦았던 작가들이라는 점에서 자료를 발굴할수록 놀랬던 그런 어떤 저는 이제 그런 걸 고백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미술의 형성과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그분에 관련해서 대전 지역에 끼친 영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그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대전 미술을 출발하는데 즉 대전 미술이 어떤 시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은 이동훈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희 주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자료와 근거를 볼 때 이동훈 선생님이야말로 대전 미술을 어떤 출발시킨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동훈 선생님은 1903년에 평안북도 태천 출신이신데 1945년에 대전에 내려오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고 또 40년간 쓴 일기에는 하루도 걸르지 않고
전부 빼놓지 않고 썼다고 생각되는 그 일기에는 매일 자신의 어떤 활동,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그 형편, 또 작가들이 개인전이라든지 또는 결혼, 또는 죽음, 또 그 당시의 어떤 병원, 그 당시의 자연, 여러 가지 사회상까지 꼼꼼하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그 미술사적인 자료뿐이 아니라 사회사적인 자료로도 아주 좋은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에는 대전의 모 대학 교수가 저한테 그 자료를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대답은 하고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지 못할 뭐 그런 염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동훈 선생님이 대전에 오셔서 초기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하는 그 부분을 지금 그 일기를 제가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림으로써 대전 그 미술이 어떻게 출발됐고 어떤 상황으로 흘러갔는지 이런 것을 대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동훈 선생님 일기를 다시 꺼내 읽고 꼼꼼히 살피는데 아주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옛날 글씨라 잘 알아보기도 힘들고 또 여러분 봤던 거기 어떤 자료였지만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데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제가 오늘 그 만들어 온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선생님은 1945년도 4월 27일 금요일 날 아주 날씨는 맑았습니다. 그날이 대전에 처음 오시는 달입니다. 그래서 일기 일부를 읽어보면 오늘은 대전을 향한 날이다. 4시 반에 대전에 도착, 동양여관에서 자고 밤에 미야게 씨 교장댁을 방문했는데 안 계셨다. 여기 미야게 교장은 그 당시에도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이름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것으로 이제 대전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짐하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8일 다음 날에는 첫 출근을 해서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학생들에게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월 17일은 4시가 지나서 돌아와서 수채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림을 시작한 것이다. 대전에 와서 첫 그림 시작을 수채화를 그림으로서 시작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자 한다. 나는 대전이 사나와 대전을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동훈 선생님은 어떤 계룡산, 보문산, 갑사, 식장산 이런 대전 주변의 농촌을 열심히 담아냄으로써 어찌 보면은 지금은 다 잊혀졌을 수 있는 그런 대전의 그 산하를 그대로 소박한 필치로 옮겨 그린 그런 귀한 자료를 남긴 아마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8월 15일은 오늘은 정오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 발표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8월 16일에는 오늘부터 한글 일기를 쓰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일본 글씨로 일기를 썼는데 8월 16일부터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동훈 선생님이 상당히 정직한 어떤 생활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8.15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통치를 해서 일본어로 일기를 써야 되니까 일본 글씨로 일본 글자로 또박또박 일기를 썼고 8월 16일부터는 바로 한글로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느끼는 것은 이렇게 일본 일제시대가 상당히 억압의 시대였다고는 하지만 한글로 일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글도 쓰고 기록으로 남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월 16일부터 쓴 이동훈 선생님 일기는 서투른 것이 아니고 정확한 한글로 또박또박 일기를 쓰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글로 글씨를 쓰는 것이 상당히 속으로는 어떤 일상화 됐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오후 3시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안재홍 씨가 당당한 방송이 있었다. 전쟁은 끝나고 동화 관제도 해방되고
명랑한 조선이 왔다. 그러나 개인은 자중하라는 방송이 있었다. 밤에는 방송은 조선 애국가와 민요로 기운차고 흥분된 기분이 온 천지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그때 상황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는 선생님께서는 우리들 세상에 왔다. 화필 보국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림으로써 나라에 어떤 보답을 하자 이런 다짐을 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미술 활동하시는 걸 보면 아까 송미경 선생님도 미술협회를 조직을 했다고 그러는데 참고로 그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말씀드리면 9월 14일 금요일에 선생님은 세영미술협회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사진관 주인이 그런 간판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은 세무소에서 한문 그대로 읽으면 청목시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창씨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청목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마 그 작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서 미술협회에 대해서 상의하고 사진관에 가니까 또 그 박세영이라는 사람이 없었다. 그 다음에 9월 23일에는 그 주변에 여러 사람과 같이 이 박세영 씨를 찾아가서 사진관 주인과 10시까지 각종 얘기를 하고 미술협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신문에 발표하기로 하고 해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월 5일에는 일본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온 박성솜 씨와 만나고 10월 6일에는 박세영 씨가 여기서 다른 생각을 자꾸 하니까 여기서 사무소를 대흥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7일에는 협회에서 삐라를 붙였다. 미술협회가 발족한다는 그 선전 종이를 붙였겠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중선일보라는 신문사에 가서 신문 계좌를 부탁하고 밤에는 문화건설이라는 그런 장소로 가서 협회의 어떤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미술협회에서 결성식을 갖고 나중에는 11월 24일 미술협회 전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됐던 그 당시에 1945년도 해방되던 해에 대전미술이 출발이 되는 그런 전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동훈 선생님은 협회 회원들하고 전시를 하면서 작품이 인기가 있어서 이동훈 선생님은 자신의 작품을 10점을 매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 당시에 누가 미술품을 살까 이런 그 시대 상황이었을 건데 그 당시에도 미술 활동이 전개가 됐고 미술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1945년도 60년대를 오늘의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그 시대 상황에서 진지하게 살았고 미술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60년대까지 쭉 일기를 읽어보면 이동훈 선생님은 꽤 많은 그림을 팔아요. 저는 뭐 대전에서 그림 팔아본 경험이 없는데 전시회 말다 거의 뭐 반 이상 나가고 수시로 그림을 갔다는 메모가 나오고 그림값이 얼마였다는 거, 그림을 소개해 준 사람한테 얼마를 사례비로 줬다 이런 것이 전부 기록된 아주 소중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45년도의 상황을 보면 어떤 박성섭이라는 작가가 존재했다는 것과 또는 박세영이라는 사람이 사진하는 사람이 어떤 미술 활동의 일부를 어떤 그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요 시대에는 이인석 선생과 서울의 이인석 선생과 이동훈 선생님은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 1943년도, 44년도, 45년도 대전에 내려오시기 전까지 이인성, 박영선 선생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일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948년도 상황을 보면은 이동훈 선생님은 미 공본에서 개인전을 하게 되고
1948년, 46년도, 47년은 이동훈 선생님 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 특이현상은 대전에 상당히 그 문화예술이 열악하다고 생각됐는데 구두희라는 음악가가 대전사범에 교사를 오면서 그 당시에 대전은 음악 활동이 상당히 활발했다는 것이 일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운이라는 그 신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호서 민족대학이라는 사립대학을 세우고 거기서 계룡학장이라고 불리면서 학장 역할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의원을 하셨는데 그분 아들은 현재 그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음악에는 구두희 선생, 미술에는 이동훈 선생, 그 다음에 문학에는 정운 선생이 세 분야가 서로 따로따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대전 미술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대전 문화예술계가 상당히 활성화됐다. 그리고 상당히 그 어떤 분위기가 어떤 그 뜨거웠다. 그런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구두희 선생은 2017년 제가 그분이 96세 때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음악 하신 분인데 첫 번에 만나고 아주 놀랐어요. 96세인데도 기억도 또렷하고 그다음에 구두희 선생이 대전에 있을 때 특이한 활동을 하셨던 것은 그분이 얘기를 쭉 들으니까 그분은 원래 공주 사람인데 도청이 대전으로 옮겨오면서 따라와서 이제 형 따라서 대전으로 이사를 했고 평양 요한 신학대학에 가서 음악 공부를 했고 일본의 동경에 가서 어떤 작곡 공부를 했고 나중에는 보스턴 음악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음악 석사 학위를 받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대전에 계실 때 정운 선생의 시를 그 6편을 작곡을 해서 그걸 학생들 대전 사범 학생들로 향파 어떤 합창단을 조직해서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한 그런 대단한 작가 음악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작곡한 CD를 정운 선생의 그 시를 작곡한 제가 CD를 읽어봤는데 우리가 듣던 홍난판이 어떤 그 김동진 이런 분들이 그 음악에 못지않을 정도로 어떤 대단한 좋은 곡을 작곡을 했고 제가 그 CD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분을 인터뷰하고 나서 대전문화재단에 가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구두희 선생과 그다음에 정운 선생의 그 문학과 시와 이동훈 선생의 그림을 한데 어떤 융합하는 어떤 이벤트를 한번 벌려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대전문화재단에서는 그것을 어떤 진행하지 않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로 넘어오면 이동훈 선생님은 개인전을 열게 되고 그래서 이동훈 선생님은 대전에 오셔서 어떤 그 학생들을 미술 교육을 하고 또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고 또는 정운 선생과 구두희 선생과 교류를 하면서 그 당시에 대전의 문화예술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이런 시대가 1940년대의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도에는 어떤 6.25 전쟁의 직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일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구두희 선생은 열심히 정운 선생의 시를 작곡하면서 발표를 했고 도문화위원회를 결성하고 했는데 야간 음악회는 그 당시에 초만원이었다고 어떤 일기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미전이 전개돼서 미 공부원에서 학생 미술 심사를 했는데 145점이 출품됐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기숙 씨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낭규 선생과 이만빈 선생이 당시에 1, 2등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게 되고 또 1949년은 제1회 국전에서 이동훈 선생이 그 당시에는 대단한 어떤 의미를 갖던 국전에 특선을 함으로써 지역 미술의 여러 가지 어떤 활기를 불어넣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계속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195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950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6.25 전쟁이 났습니다. 대전은 6.25 전쟁으로 따라서 인구가 가장 많이 몰려든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북에서 많은 분들이 밀려와서 그 당시 그 후로는 대전의 인구가 25%가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 25%가 충청남도 대전의 본토 사람, 25%가 경상도, 25%가 전라도다. 이렇게 그 인구를 인구 분포를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1950년대에서 우리가 이거 살펴보면 어떤 미술 전시장의 어떤 공간 이런 상황으로 보면 미 공부원이 어떤 대전문화원으로 그 역할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대전문화원과 대전예총이 전시장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어떤 미술 전시장으로 활용됐던 이런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수홍미 선생이 대흥동 성당을 얘기했지만 대흥동 성당도 대전 미술인들한테는 아주 인상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어떤 자연경관으로는 보문산, 직장산, 계룡산, 동학사, 유성 종축장, 성남과 삼성동의 목장, 그 다음에 목동언덕, 유동천, 목적교, 열두공굴, 대전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대전 미술인들을 끌어안고 있던 그런 자연 환경이었고, 그 당시 미술인들은 이를 배경으로 어떤 미술적인 영감을 얻고 작품의 소재로 삼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서부터 1952년까지 3년간은 이동원 선생님 일기가 없습니다. 아마 일기는 꼭 쓰셨을 텐데 아마 보관하는 데서 어떻게 분실됐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일기 전반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대전 미술의 상황과 또는 한국 전체의 어떤 미술계의 상황을 꼼꼼히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한국 미술과 대전 미술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53년에 들어와서 가장 괄목할 만한 상황은 충남미술협회를 조직했다는 것과 이동원 선생님이 제2의 국전에서 문교부 장관을 수상함으로써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런 두 가지 사실일 것 같습니다. 1953년 미술협회가 조직된 것은 1월 1일 금요일 날, 날씨는 맑은 날인데 금잔디 다방에서 충남미협이 발기총회를 열고 25일 총회를 하기로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1월 22일, 1월 20일, 23일까지는 도에서 방문해서 부탁을 하고 또는 경찰서에 가서 집회허가를 받으러 갔다 오고, 또 여러 가지 초청장을 등사판으로 부속공무에서 만들고 이런 상황을 전개하면서, 또 1월 23일에는 미협이 성대하게 되어야 될 텐데 도무지 청년들이 열이 없다. 이래서야 되겠나 하고서 여러 가지 안타까워하는 이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이동원 선생님께서 얼마나 지역의 어떤 미술계를 위해서 뛰어다니셨는가 그런 것을 이해하는 하나의 상황을 엿보게 됩니다. 1월 25일 일요일 흐림. 오늘은 충남미협 창립 기념일이다. 미 공보원에 나가서 기다렸다. 좀채로 회원이 집회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2시경부터 시작해서 12명이 참석했다. 경찰 사찰과와 공보과장 등이 임석을 했고 원만하게 진행돼서 내가 회장, 김기숙 씨가 부회장, 간사로 이종학, 이세훈, 김용준 등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전 미술인들이 대부분 잊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종학 씨인데, 이종학 씨는 대전중앙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하고 개인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훈 씨는 우리가 자세히 기록에 남아 있지 않고요. 김용준 씨도 따로 기록이 없는데, 이종학 선생은 대전에서 대전중학교 계시다가
1954년도에 서울 무학여고로 전교를 가고 나중에 인천교육대학에서 정년을 한 서울대학교 초기에 졸업한 그런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종학 선생은 그 당시 한성기, 정운 또는 대전의 대표적인 박용래 시인들과 어떤 시작 활동을 같이 하면서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한 그런 작가로 제8회 이동훈 미술상을 수상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그 협회를 조직하고 성림다방에서 어떤 그 친목회를 하고 임원만 빈대떡집에 가서 한 잔씩 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동훈 선생은 1953년도에 이런 활동을 했고 53년대에도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한 걸로 되어 있는데 10월 7일에는 이종학 선생과 이세훈 씨가 모두 대전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4년은 총평을 하자면 이종학 선생의 개인전이 6월에 열렸고 또는 그 원제라는 그 호를 가지고 있던 김혜준 씨라는 분이 개인전을 했는데 6월 달에 열린 개인전에서 완판을 했다. 전부 팔렸다고 해서 이동훈 선생님이 크게 자극을 받아서 나도 가을에 개인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그 당시에 대전에는 미술 인구가 적긴 했겠지만 그 상황은 다른 지역하고 비슷했겠죠. 이렇게 개인전을 하면 완전히 팔리기도 하고 또는 지역에서 어떤 좋은 작가들이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상황을 엿보게 됩니다. 1955년에는 1월 7일에 고암 이응로 선생이 대전에 와서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 이동원 선생이 1월 7일에서부터 1월 18일까지 계속해서 어떤 이응로 선생과 만나고 미술에 대한 평을 하고 또는 그 당시 전시 상황을 계속해서 열흘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1월 1일에는 이응로 선생이 작품이 많이 팔렸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는 이동훈 선생님이 개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개인전을 하게 되고 10월 10일에는 심양 박승무 선생께서 상공장려관에서 개인전은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또는 또 11월에는 그 박성섭 씨가 또 개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5년에는 이응로 개인전이 1월에, 이동훈 개인전이 5월, 심양 박승무 개인전이 10월, 박성섭 개인전이 11월에 열리는 등 아주 상당히 활발한 미술활동이 전개됐던 그런 해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956년에는 여러 가지 미술활동이 있었는데 김기숙 씨가 개인전을 했고 김기숙, 이지희, 우민영, 박성섭, 박승무 등이 문화회관 개관 기념전에 참석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는 박승무 선생이 제1회 문화상을 수상을 했다. 그다음에 중도일보사에서 초대하는 충남 작가전이 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1958년에는 제2의 도문화상에서 이동훈 선생이 수상을 하고 어떤 조중현 씨가 어떤 대전에서 자료 출입을 하셨고 목재라는 호를 가진 분이 개인전을 했는데 몇 점 못 팔았다는 그런 아쉬운 기록을 남기고도 있습니다. 제가 1959년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50년대가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59년에는 이동훈 선생이 5월 13일부터 개인전을 또 하게 되고 여기서 또 김철호 선생이 2해에 11월에 개인전을 하는데 이동훈 선생님은 그 당시 김철호 선생 개인전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대전미술계에 있는 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지 않는 분 중에서 옥봉이라는 사군자를 잘하는 특히 대나무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혹은 동학사 여순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분이 개인전을 제가
대전의 남양다방에서 전시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봉스님이라는 어떤 여류 작가로 등장은 안 했지만 이분도 개인전을 하고 작품을 여러 개 팔았는데 수금이 안 된다고 걱정하는 것을 이동훈 선생님은 나눴다는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59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인영 선생께서 12월 5일부터 개인전을 하고 12월 9일에는 개인전이 끝나고 나서 7, 8인이 모여서 저녁을 같이 하고 축하를 해줬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년대까지 이렇게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이것저것 두서없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60년대 이후는 우리가 그래도 기억에 많이 남아있고 45년도부터 50년대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기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950년대, 1959년대 이 시기는 제가 대전미술 형성기라고 제2세대가 등장한 시기라고 본 것은 1945년도부터 어떤 49년까지는 이동훈 선생님의 등장과 또는 이용로 선생 또는 박성섭 어떤 이경배 기존 작가들이 활동을 했던 것이고 1950년대에서 59년대에는 이동훈 선생의 그 제자들과 그 주변 인물들이 말하자면 청년 작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대거 길러지면서 이런 분들이 대전미술이 어떤 기틀을 만드는 이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어떤 그 등장 인물들을 보면 어떤 6.25 50년 이후에 대전을 온 박성무 선생, 그 다음에 우민영 선생, 박성무 선생은 이제 어떤 작가로서 상당히 지명도를 받고 나이든 분으로서 대전에 오셨고, 우민영 선생은 어떤 그 개성 갑부의 아들로 서울에서 상당히 인텔리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대전에 와서 이렇게 미술인들하고 많은 교류는 하지 않았지만 그 가족들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그 어떤 그 높은 수준의 생활, 어떤 지적으로나 교양면에서 상당히 그 대단했던 그런 그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 나중에 이화여대 교수로 가신 조중현 선생, 또는 그 서울대 유경채 선생하고 대전사범학교, 전주사범학교 동기인 윤웅훈 선생, 서울대학교 해학과 이례 졸업생인 홍동식 선생, 역시 서울대 출신 조영동, 이남규, 최종태, 또는 임상무, 이종수, 이런 그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그 포진되어 있었고, 여기에 이인영, 김철호, 또는 정택은, 또는 송진세, 사진하는 박여일, 사진하는 송재경, 또는 그 문학가 정훈 한성기, 또 서예가로 유명했던 정주상 씨, 또는 음악가 구두희, 이런 분들이 어울려서 그야말로 대전 그 미술은 다른 어느 지역도 못지않게 인적으로나 어떤 활동이 대단히 활발하고 수준이 높았던 그런 시기가 1950년대 어떤 대전의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조각가로 유명한 강태성 그 선생은 1950년 6.25 때 대전사범학교에서 대학생 신분으로 강사를 하기도 한 공조 출신이죠. 또는 천안에서는 김학영 선생이 활동을 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대전은 예술이 불모지다는 얘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당시 대전 상황을 보면 전국의 어느 지역 못지않게 어떤 인적인 구성이 아주 훌륭했고 활동도 활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로 넘어가면 이런 분들이 대학을 다 졸업하고 돌아오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전을 무대로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연령이 대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대전의 상황은 60년대에서 69년도까지 대전의 상황은
이동훈 선생은 이제 아주 원로가 돼 있고 또는 최종태와 그를 중심으로 한 여러 서울대 출신의 친구들은 30대 초반이 아주 왕성한 청년 작가가 됐고 거기에 이제 박용래라는 어떤 시인이 이분들과 잘 어울리면서 어떤 문학과 어떤 미술이 한데 어우러진 어떻게 보면 그 아주 낭만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그런 분위기가 대전의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위기는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음악회가 수시로 열렸고 시낭송회가 열려서 촛불을 켜놓고 아주 예쁜 여고생이 시를 낭독하는 그런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 당시에 상당히 그 낭만에 젖었던 그런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그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미상록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60년대를 다시 보면 1960년대는 최종태 선생이 국전에서 문교부장관상을 타고 1966년도에는 이인영 선생께서 국회의장상을 타기도 한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의 분위기 속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미속록이라는 어떤 그 그룹을 만들고 전시하고 활동하는 것을 23년 후까지 지속하고 지금도 그 당시 미상록을 어떤 구성하던 멤버들은 아까 박영택 선생이 설명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에서 아직도 그때 어떤 그 분위기의 어떤 세례를 받은 작가들이 많은 활동을 했던 그런 어떤 그 활기 넘치는 그런 그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대전실업조급대학에서 생활미술과가 개설되어서 이종수 선생이 어떤 지역 어떤 미술인들을 어떤 그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도 됐고 또 홍명미술관이라는 어떤 갤러리가 생기기도 했고 이종수 선생은 그다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뭐 국전이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의미를 가진 국전이 15회 연속 입선을 하고 한 해 특선을 하는 어떤 끈질긴 어떤 작품 활동하기도 했고 또 여류화가로는 그 이효숙이 국전에서 13회 연속 입선하고 1회 특선하는 이런 어떤 그 열심히 활동하는 이런 분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 2와 3을 동시에 하셨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발표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70년대와 그 다음에 대전의 이제 공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 때 제가 1분 내로 얘기 끝내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 미안합니다. 예, 마무리 제가 혼자 얘기를 해서 네. 1970년대는 그 새마을운동의 노래가 아주 울려 퍼지던 그런 시대였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좀 어려운 데서 좀 벗어났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전에 미술과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미술인들이 몰려 들어왔고 또 71년도부터는 충청남 도전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어떤 도전이라든가 어떤 공모전이 참 매력을 많이 잃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떤 상당히 매력 있던 그런 그 미술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 도전이 시작되면서 1회에는 앞서 얘기했던 김철호 선생이 상을 받으셨고 대상을 2회에는 어떤 조용동 선생이 또 상을 받으셨고 3회에는 임봉주 선생이 도전에서 대상을 받으시는 이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그 공모전 행사로 이렇게 그 당시의 미술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이벤트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송병 선생님께서 70년대 이후를 아마 질문하시기로 했었는데 저는 질문에서도 어떤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70년대 이후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어떤 그 인물이 등장을 해서 한마디로 무언가 규정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또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까지가 개인전이었다면 70년대 이후는 띠거리로 몰려다니는 단체전이 이렇게 활성화됐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대전 미술이 정체성이 무엇일까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감히 1945년도부터 60년대의 어떤 상황이 대전 미술이 정체성을 어떤 근거를 삼는 중요한 시기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미술이 어떤 양식이라든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지역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대전 미술을 구성하던 인물들을 보면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충청도의 기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교적 소박하고 어떤 순수한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도 어떤 그 성실하고 어떤 속으로는 열정이 들끓는 그런 어떤 특질을 가졌던 인물들이 모여 있었고 그것이 즉 대전 미술이 정체성으로 설명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어떤 선배들과 선생님들이 그 후 전국적으로 흩어지면서 미술가로서 또 평생 보여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질적인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전 미술이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 활동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성향과 기질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대전 미술이 정체성이 거기에 있을 거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